반갑습니다. 신고입니다. 제가 예전에 물건을 10개 받으면 그중에 임장은 1개 이하가 되고 이 1개 이하의 물건은 보통 계약을 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모든 물건이 2에서 3부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익성이 나오더라도 특정 시기에 너무 많은 노동품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상에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은 신고에게 일일로 교육받을 수 있으니 댓글에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릴게요. 신고는 고시원을 운영한 지 5년 차 되는 이 시장에서 살아있는 고시원장입니다. 오늘은 물건의 진짜 수익성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해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물건의 수익성이 2부 이상 돼야 하는 것은 속칭 눈탱이를 맞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팔고 나올 때 원활하게 팔기 위함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고시원은 2부이다라는 게 있는데 정확한 수익성을 체크하지 못하고 2부에 미달되는 물건을 인수했다가 시간이 흘러 임대료도 오르고 공과금도 올라 수익성이 더 떨어졌는데 내가 방 가격을 그만큼 올릴 역량이나 자금이 없을 때 팔기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정확한 수익성 체크는 필수일 거예요. 수익성 체크 첫 번째는 현재 시점의 정확한 매출과 각 방의 가격이 적혀있는 명부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전 원장은 그동안 알짜로 가성비 있게 수익 잘 냈다고 방값 올리면 수익 더 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방 가격을 올리기 어렵고 올리려면 그에 수반하는 노력과 감각,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 거라서 꼭 현재 기준의 방값들을 보고 방의 구조가 이상하거나 기둥이 있는 등의 못난이 방 개수도 추론해봅니다. 계약 의사가 생겼다면 이것에 거짓이 없다는 것으로 계약하는 거고 여기서 거짓이 있으면 계약 파기나 계약 후에 원복 사유가 된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명부를 요청하고 구체적인 확인을 하려 하면 부동산은 일단 미팅을 나오라고 할 거고 현장에서 어떻게든 얼렁설렁 넘겨서 계약을 시키려 할 테니 이것은 주의해야 하겠네요. 두 번째는 그렇게 명부는 받았는데 보이지 않는 로스율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가 상권에서 특징 없고 가구 교체 리모델링도 안 된 미니룸을 35에서 40 받는다고 써놨는데 그 방이 그만한 인테리어 환경이나 방 크기가 되지 않는다면 2월 말처럼 수요가 많을 때 일시적으로 받은 방이고 점점 그 가격에 채우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럼 학기 뒤로 갈수록 이빨 빠진 것 같은 로스율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홍대 상권 같은 곳에 누가 봐도 좋은 환경에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된 고시원은 합한 미니룸 방 크기라도 그 가격에 찹니다. 이런 상권 특성이라는 상수 대입이 필요해요. 여러 상권을 잘 알고 많은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거기에 학생가, 학원가는 또 12월과 1월의 로스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이때는 순이익이 절반이나 그 이하로 떨어지는 수가 발생하고 수요도 없으니 결국 장부상으로는 2부 이상 물건을 인수했지만 연 20%도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아요. A급 학생가인 신촌이나 해와 같은 지역에서도 이 로스율은 언제나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도 6월이나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거주할 학생으로 최대한 많이 유치하는 것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닌 선납을 받거나 기간 보증금을 높게 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인테리어와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서 이런 로스율이 크게 도드라집니다. 방학 때, 연말 때 아무 이유 없어도 본가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의 학생가, 학원가, 직장가, 지역가 별에 보이지 않는 로스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 다양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물건과 장부를 봐야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키워드 검색량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겠다 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로스율이 심한 지역은 잘 접근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시설 구조에서 오는 로스를 추론해보는 것인데 예를 들면 나무 석고 베이스에 고시원이 있어요. 아무리 하얗게 전체에 페인트를 칠했어도 샤워실 근처 방, 주방 앞방, 그리고 그 동선에 있는 방, 실내 신발장 근처에 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방음이 안 되는 골조이니 화장실, 샤워실 근처 방과 주방 근처 방은 상당한 소음에 시달리게 돼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샤워실 앞방에 2달 있었던 적이 있는데 소음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입구방은 신발장을 딱
하고 닫는 사람들로 인한 소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의 방들은 사람을 받기 어렵거나 받아도 중도 환불. 한 달 거주만 하고 나가는 문제들이 번번하니 참조해야 되겠죠. 사람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몇 번의 체인지 후 그 방에 맞는 분위기의 사람이 들어와 살 때도 많다는 것은 참조하세요. 넷째는 공과금의 함정. 전 원장이 말하죠. 여름 전기세 70 얼마밖에 안 나왔었다고. 그러면 껐다 켰다를 많이 하거나 안 튼 시간들이 많을 텐데 그로 인한 공실 로스율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지금 와서 작년 입실장부를 확인해달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냉난방은 많은 시간 틀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속형 에어컨 2개를 24도 정도로 24시간 틀었을 때 100만 원 초반이 나옵니다. 제 고시원들은 모두 그렇게 가동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시원 구조별 공과금의 디폴트 값을 알고 있어야 계산이 빠릅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공실률입니다. 고시원은 일반 주거 수요와는 조금 달리 가는데요. 이를테면 사당이나 왕십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한 질이라고 해서 고시원을 사당이나 왕십리에 잡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거의 이야기이고 고시원은 코앞에 생활권이 있을 때 잡는 거예요. 인근에 젊은 사람들이 노는 상권이 얼마나 넓게 포진되어 있는지, 인근에 대학교가 있는지, 편입 재수공무원 학원들이 있는지, 오피스나 공단 여부 강남 같은 배달업 1급지인지, 남구로 같은 인력 밀집지 등처럼 무언가 직장이 많을 지역인지, 외국인들이 유입될 상권인지 등의 교집합이 많을수록 좋은 상권이겠죠. 물론 상권별 특징은 다를 거고 수요가 많아도 고충이 있을 거예요. 좋은 상권은 빈 방이 나와도 그 방이 빠르게 채워질 수 있는 꾸준한 수요가 있는 곳으로 정의합니다. 물론 좋지 못한 상권에서도 장기 거주자들로 썩고를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 환경은 여러분이 꿈에 그렸던 고시원의 청사진은 아닐 거고 사람들을 내보내고 리모해서 마케팅 잘해 젊은 사람 받겠다 생각하겠지만 늘상 느껴지는 공실텀에 오늘이냐 내일이냐 연명하는 기분으로 해야 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을 배우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100명 중 1명 될까 말까 하는 통계가 있으니 마케팅보단 상권이라는 근본에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물건의 가격은 좋은 상권이나 나쁜 상권이나 같습니다. 좋은 상권일수록 같은 조건이라면 추정 순이익에 근접하거나 살짝 더 벌 수 있는 것이고 나쁜 상권일수록 기약 없을 수 있어서 나쁜 상권의 물건은 운영이 아닌 리모델링 거포장에서 사람 적당히 채우고 판매 차익용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운영 용도로는 상권별 상수를 넣습니다. 방이 34개고 발생할 수 있는 총 매출이 얼마라고 해도 애매한 상권이라면 방 1에서 5개 정도 공실은 항상 빼고 생각해보는 거죠. 학생가라면 12월, 1월 로스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보는 것이고요. 주변에 재개발 공사 현장이 있어 인부들이 유입되고 있으면 완공 일정 전에는 팔고 나가야 할 것이겠죠. 그 외에도 정말 많은데요. 이것들은 항목을 이론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직접 운영한 고시원의 개수와 기간이 적은 강사는 이론과 분위기는 그럴싸해 보여도 실속이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 시장에 실제 이부가 안 되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강력한 수익률 걸음체를 장착해야 사기당하지 않고 돈 잘 벌다가 나중에도 잘 팔고 나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고시원의 대세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욱 신중하게 유리한 물건을 탐색해야 합니다. 밸류업에 집착하다간 물건을 너무 오랫동안 잡지 못할 수도 있고 부동산과의 관계도 멀어질 거고 그냥 운영할 물건을 찾으려 해도 수익성을 체크하는 올바른 눈을 갖지 못하면 2부 미만의 물건을 잡는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되어버리겠죠.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 지금도 밸류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교육생을 유인하는 마케팅 용도이지 밸류업 할 물건은 매우 협소하고 요건도 어려워 꾼의 영역이라 봐도 무방할 거예요. 영상에 많이 다루진 못했지만 고시원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라도 힌트가 되었다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